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2022년 연말을 뜨겁게 달군 것은 바로 DC 스튜디오 소식들이었습니다. 블랙아담의 홍보에서 드웨인 존슨은 DC의 힘의 구조가 바뀔 것이라고 자주 언급했는데요. 정말로 힘의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드웨인 존슨과 그의 체스말 헨리 카빌 중심으로 바뀌지 않고 바로 제임스 건과 피터 사프란이 DC 스튜디오의 공동 대표가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예 이름도 바뀌었죠. DCU가 아니라 DCU로 바뀌었습니다.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와 피스메이커로 DCU에서 작업을 했던 제임스 건이 이제는 아쿠아맨, 샤잠의 제작자 피터 사프란과 같이 DC 영화들의 미래를 설계하게 되었는데요. DC를 좋아하고 제임스 건의 작품들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건프란 체제의 DC 스튜디오가 무척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건프란 체제여서 다행인 이유와 걱정인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프란 체제여서 다행인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스나이더버스입니다. 잭 스나이더의 맨 오브 스틸로 시작해서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까지의 일련의 DC 영화들을 스나이더버스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슈퍼맨과 배트맨의 대결, 저스티스 리그의 창설, 슈퍼맨의 죽음과 부활 등 원작 팬들이 정말로 기대하고 기대하던 소재들이 논란 가득하게 나왔기 때문에 원작 팬들을 아쉽고 또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스나이더버스는 상대적으로 마블보다 조금 더 고전적이고 신화적이며 보수적인 DC 히어로들에게 걸맞는 비장하고 웅장한 영상미와 초월적인 액션을 선사해 주었으나 정작 알맹이 없는 서사와 요란한 빈수레 같은 계획들로 흥행과 비평에 실패하였습니다. 특히 스나이더버스는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와 잭 스나이더가 원래 구상한 속편 계획들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 복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슈퍼맨은 늘 논란이 되는 살인을 하고 배트맨은 늘 논란이 되는 싸움을 하며 플래시는 늘 시간을 여행하고 다크사이드는 늘 지구를 침공하다가 실패합니다. 이야기가 반복적이다 보니 자기 폐쇄적이고 지루하며 이미지 소모가 심해집니다. 이름은 DC 확장 유니버스인데 정작 실상은 마블보다 닫혀 있습니다. 속편 계획도 늘 즉흥적이었고요. 스나이더버스는 스나이더버스만의 매력이 있기는 있지만 메인 유니버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자학적이고 어두울 뿐입니다. 결코 메인 유니버스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리부트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건프란 체제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행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원작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제임스 건의 히어로 영화들은 잭 스나이더의 히어로 영화들보다 원작 팬들에게 논란이 적었는데 이는 제임스 건이 원작의 매력을 최대한 살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제임스 건의 영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블루드스포트는 원작의 매력을 잘 살리면서도 현실적으로 어울리게 잘 나왔습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란 이래야 한다는 충격적인 오프닝도 매력적이었는데요. 할리퀸이 나올 때마다 할리퀸과 사랑에 빠지게끔 황홀한 장면을 만든다거나 스타로가 나올 때는 크리처물이나 괴수물처럼 묘사하는 등 원작의 매력을 잘 살려서 재해석한 것이 아주 훌륭합니다. DC의 히어로들로 300과 서커펀치를 만들려고 한 잭 스나이더와는 비교가 되는 맥락인데요. 또한 피터 사프란 역시 아쿠아맨과 샤잠에서 보건대 결코 능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임스 건과 피터 사프란은 DC 코믹스의 CEO이자 아티스트인 짐 리와도 협업을 하면서 자신들의 영화 계획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헨리 카빌을 내쫓은 것에 대한 일부 팬들의 비난에 DC의 캐릭터들과 이야기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이며 최대한 원작의 장점을 어필하겠다고 밝힌 것도 다행인 이유입니다. 다행인 세 번째 이유는 제임스 건이 마블 스튜디오에서 경력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건은 가오갤 시리즈로 마블 유니버스에 획을 그었고 그 이후에 케빈 파이기와 같이 마블 유니버스의 중요한 작품들과 가오갤 관련된 작품들에는 꾸준히 책임자로서 참여하고 제작했습니다. 가오갤이 페이즈 2에 나와서 인피니티 사가의 정점인 엔드게임에도 활약하는 만큼 제임스 건은 시네마틱 유니버스라는 개념에 익숙하고 전략을 짜는 것에 대해 충분히 경험이 있고 제작진들과 팬덤 등 업계에 대한 이해도도 높습니다. 경력직 우대라는 말이 서글프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이 있는 것은 경력직은 뭐가 달라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는 DC 스튜디오에서 마블 스튜디오에서 느끼고 배웠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능한 인물입니다. 건프란 체제가 다행인 네 번째 이유는 제임스 건의 작가 경력입니다. 엑스맨부터 여러 마블 영화에 늘 제작자로 참여했던 케빈 파이기와 다르게 제임스 건은 슬리더부터 올해 개봉할 가오갤 3까지 자신이 감독을 맡은 영화는 각본도 직접 집필을 했습니다. DC에서 만든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와 피스메이커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각본가와 제작자를 단순히 우열을 가릴 수는 없겠지만 케빈 파이기보다 더 완성도 있고 디테일한 계획을 제임스 건이 세울 수 있겠다는 생각도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DC 스튜디오를 진행하는 제작자가 창작자인 감독, 각본가로서의 시선까지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그가 케빈 파이기의 입김이 강한 MCU에서 개성이 넘치고 자신의 색이 강한 작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그의 계획이 더욱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앞으로 어디 가서 DC 팬이라고 자랑스럽게 떠들 수 있는 시대가 올 듯한데요. DC도 마침내 인싸문화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걸까요? 하지만 무엇이든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건프란 체제가 걱정이 되는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DC 팬으로서 또 건프란 체제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건프란 체제에 대한 걱정들도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걱정은 바로 B급 스타일입니다. 제임스 건은 컬트적인 저예산 영화로 유명한 트로마 출신입니다. 트로마의 그 유명한 영화 트로미오와 줄리엣의 각본가로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시작했는데요. 그의 B급 정석 스타일은 감독 데뷔작 스리더부터 피스메이커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너가 그에게 DC 영화들을 제안했을 때 슈퍼맨도 제안했지만 수어사이드 스쿼드도 제안을 했던 것인데요. 물론 그의 작품 속 인물들은 원작에서 모두 마이너였기 때문에 그가 일부러 마음 놓고 편안하게 B급 정서를 표방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막상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같은 레전드들을 맡을 때에는 B급 정서를 잘 숨기고 대중적이면서도 원작의 본질에 가까운, 즉 클래식하면서도 현실적이고 개성있게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그가 우선은 제작자라는 점에서 각각의 영화들마다 그의 스타일이 드러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제임스 건이 메이저 캐릭터를 관리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메이저 캐릭터를 관리하는 첫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보여주던 것 외의 것들을 잘 보여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건프란 체제의 첫 작품이 될 것으로 여겨지는 슈퍼맨 영화는 제임스 건이 직접 각본을 집필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의 기조와 분위기가 계획 전체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임스 건이 DC 영화를 찍는다면 블루 앤 골드나 그린 랜턴,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DC 영화를 총괄하는 지금은 과연 어떤 스타일을 선보일 것인지 매우 궁금하고 걱정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걱정은 바로 공동체제입니다. DC 스튜디오의 CEO이자 대표는 두 명으로 제임스 건과 피터 사프란입니다. 이는 케빈 파이기 혼자 이끌어간 마블 스튜디오와는 다릅니다. 건과 사프란이 서로 보완하면서 더 안정적이고 완성도 높은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만든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이들이 서로 창작적 견해 다툼이 생긴다거나 실제 불화가 생길 경우 DC 스튜디오와 작품들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보도되기로는 제임스 건이 창작 위주로 피터 사프란이 제작 위주로 경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런 역할 배분은 토드 필립스 감독의 조커와 멜 리브스 감독의 더 배트맨이 DCU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방향의 좋은 전략으로 생각이 됩니다. 피터 사프란이 이들과 협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역할 분배가 잘 되어서 또 서로 협력하고 보완해주면서 좋은 DC 영화들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참고로 건프란 체제에서 앞으로 더 다양한 엘스월드 작품들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제 엘스월드라는 이름으로 조커나 더 배트맨 같은 별개의 영화들이 다양하게 어두운 영화는 어둡고 청불 영화는 또 청불 영화답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제임스 건과 피터 사프란의 DC 스튜디오의 DCU는 히어로 영화 침체기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부디 좋은 영화들이 나와주길 바랍니다.